우리 구독자분께서 최근에 시장 자체가 내려가도 너무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하락이 지속되면서 이런 하락폭들이 상당하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다 팔고 그냥 그만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싶은 것들이 당연한 심리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이런 똑같은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만 다르게 보실 줄 아신다면은 투자 심리 컨트롤하고 오히려 시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1조 7천억짜리 인수를 단행을 했는데요.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가지고 전세계 금융시장을 XRP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핵심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중국 측에서 보복관세, 그리고 트럼프는 여기에 다시 한번 또 보복관세를 매긴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암호화폐 시장 추가적인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XRP의 펀더멘탈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XRP를 투자할 때 늘 고민하는 게 있죠. 도대체 언제 오르나? 진짜 실제 사용이 되는 거는 맞나? 기관은 언제 들어오는 거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흔들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번 인수 자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는 뉴스로 보여지고 있어요. 리플이 이번에 히든로드라는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회사를 약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M&A가 아니라 XRP 생태계를 제도권 금융의 한가운데로 본격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신호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 인수가 스테이블코인, RLUSD, CBDC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결제망과 실물 자산 토큰화 RWA까지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히든로드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살펴봐야겠죠. 히든로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처럼 큰손 고객들을 위한 거래 창구를 암호화폐 버전으로 만든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리플이 직접적으로 뛰어든다라는 거는 이제 XRP 생태계가 성금만 하던 시대를 넘어서 기관 자산 유입 플랫폼으로서 확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특히나 프라임 브로커가 자산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원, 기관 투자자들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연결 통로를 확보한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이 이미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 중에 있고, CBDC 플랫폼과 결제망을 통해서 글로벌 정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 히든로드 인수 자체가 이런 구조의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마지막 조각을 끼운 셈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XRP의 성격을 바꿔놓습니다. 단순하게 송금형 코인이라는 인식을 넘어가지고 실물금융과 연결되는 정책형 자산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XRP는요, 정부, 기업, 기관들이 함께 사용하는 금융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더욱더 큰 그림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가오는 2033년까지 토큰화 시장이 약 18.9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2경 5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전망을 남겼는데,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금융 구조가 디지털 전환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큰화 같은 경우는 실제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로 표현해가지고 거래하는 구조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채의 건물을 디지털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금, 예술품까지 모두 다 블록체인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인프라 중에 하나가 XRP 리플 레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리플은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결제망을 구축을 했고, RLUSD 스테이블 코인, ISO 2002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까지도 연동하면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히든로드까지 연결된다. 실물자산,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과 기관 투자까지 한 방에 이어지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실제로 블랙록, 골드만삭스, 시타델 같은 여러가지 글로벌 금융사들 측에서는요, 토큰화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가 가장 먼저 기반을 만든 정책형 자산이라는 점, 우리가 다시 주목하셔야 될 핵심 포인트고요. 결국에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기관자산 유입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생태계 확장의 완성 단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XRP가 장기적으로 실물 금융 기반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신호인 거고,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요, 이런 구조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는 시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XRP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을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XRP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현재 XRP에 대한 평단가를 떠나가지고 모든 XRP,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 심리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흔히 말하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고 시장이 떨어지고 리플이 떨어지는 것들 그 누가 와도 막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 시장을 그만둘 게 아니라면은 과연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가 보는 지금의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 구독자분 스스로 계획하시는 리플에 대한 목표 타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까지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요.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비중과 수량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당연히 비중 수량을 늘려야 되는데 높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비중과 수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만약이라도 이대로 쭉 상승해버리고 내 목표 가격까지 금방 도달했으면 낮은 수량까지 목표 가격을 도달해버리게 된 겁니다. 빠르게 목표까지 도달은 했지만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겠죠. 하지만 이런 단기 하락에 기회를 준다? 그렇다면 목표치까지의 시간은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의 결과값은 훨씬 더 만족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 커뮤니티 방에서도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한 달 전쯤에 2월 28일 리플에 대한 타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또 4월 7일에 매수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기준점을 잡고 매도에 대한 목표나 매수에 대한 목표 구간을 세우셨으면요.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기다리는 매매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말 그대로 나만의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들을 거미줄처럼 그물망을 쳐놓고 조금은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시는 게 핵심입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지만요. 그렇다고 매도, 즉 수익 실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도 안 돼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적당한 단기 고점을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1월 12일 당시 리플의 분위기가 비교적 지금보다는 좋았던 그 시기에서도 적당한 단기 고점을 통해서 분할 수익 실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메인 비중은 보유를 하시되 일부 비중은 항상 적당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현금 비중,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팔고 나서도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매수하고 나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요. 신의 영역의 매매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만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습관화하시면서 물론 팔고 나서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혹은 매수하고 나서도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요. 신의 영역의 매매를 도전하려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나만의 패턴, 나만의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이런 것들 습관화 하셔가지고 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 심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XRP와 관련된 여러가지 속보 이슈들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코인 시장은 너무 들쭉날쭉해가지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오르고 있어서 따라 샀는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손해보고 또 무서워서 안 샀더니 그 다음날엔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단순한 우연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은 반복되는 시간대가 있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갔다가 반대갈 때 미리 나오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 아시는 분들만 수익 보고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마감된 직후에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가격 자체가 잠잠해지고요. 고리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미국장 열리기 직전에 잠깐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들어가면은 미국장 열리고 나서 밤 11시 이후부터 펌핑 타이밍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들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그날그날의 시장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타이밍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이 코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소량만 들어가자. 지금 반등 나오면 본격적으로 진입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감에 의존하는 투자보다는요. 데이터 바탕으로서 한 전략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코인을 사야 되나 고민 중이시라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흐름 읽고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투자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